안녕하세요, 셀러 정석입니다. 이번 영상은 돈을 버는 방법, 부업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라서 제목을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적어 놓긴 했는데, 월급에 만족하시면 그냥 뒤로 가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고, 짬내서 부업이라도 조금 더 하면서 조금이라도 돈을 좀 더 벌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월급에 만족 못 하시는 분들만 이번 영상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 영상을 예전에 몇 개월 전에 미리 찍어 놨었던 게 있는데, 이 영상의 내용을 미리 보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뒷부분을 좀 수정할 부분이 생겨서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건데, 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일반 직장을 다니시고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나 이번에 집 샀다고. 근데 10년 넘게 일해서 겨우 3억 원 정도 모으고 나머지는 다 풀 대출을 받아서 전 월세 탈출한 그런 자랑 듣고 계시진 않으세요? 이 직장 상사는 본인은 엄청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말할 거예요. 월세보다 대출 이자가 훨씬 더 싸니까 이득이고, 집값은 결국에 오르니까 그래서 나는 되게 이득인데, 근데 평생 일해서 평생 월급만 받아서는 집 사기 되게 힘들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욜로라는 말이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정도 전에 유행했었던 말이잖아요. 일단 사고 싶은 거 사고 쓰고 싶은 거 사서 쓰고, 나를 위한 보상이야 라고 하면서 월급 받으면 나를 위한 보상으로 오마카세도 가고 내가 사고 싶었던 것도 사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렇게 욜로로 살고 있는데 나의 가치를 높여서 나중에 연봉도 오르고 승진도 하면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나를 위해서 보상을 좀 해줘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사실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미래 직장 상사랑 위치만 바꿔서 살고 있을 거예요. 직장 상사에 20년 전에 입사하셨던 그 분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20년 후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거의 똑같아질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고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게 나루토 애니메이션이라는 데 나오는 무한 축구요미라는 거예요. 사실 월급에 익숙해지신 여러분들은 집단 최면에 걸리신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나오는 무한 축구요미라고 하는 게 집단 최면을 거는 애니메이션 속에 거대한 마법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월급 받으면서 다른 생각하는 거 조금 힘들잖아요. 실제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하는 생각은 연차는 언제 쓸지, 또 성과급은 언제 나오는지, 1년에 쉬는 날 며칠 있는지 연초마다 계산하고 있고, 다른 생각은 잘 못해요. 그리고 모험심이 좀 있다 싶으신 분들은 더 최대로 생각하는 그 수준이 이직 결심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말씀드리는 생각의 차이는 다니고 계시는 직장의 퀄리티랑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생산직을 하시면서 인간 기계처럼 일하시는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 연봉을 받으시면서 되게 좋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급이나 휴일 이런 거 계산하는 거랑은 별개로 나이가 60에 가까워지면 이런 말들을 다들 하더라고요. 내가 퇴직하면 앞으로 뭐 하고 살지? 내가 할 줄 아는 일은 회사에서 배운 것밖에 없는데 이거 말고는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이거 가지고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도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퇴직금 그리고 연금 나오는 걸로 기존에 생활하던 월급을 받는 그 생활 수준을 맞춰서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 지금부터 짬을 내서 조금씩 다른 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0과 1의 차이가 1과 100의 차이보다 훨씬 크다는 거는 아실 것 같아요. 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를 곱해도 0인데 1이라는 숫자는 곱하면 곱할수록 더 커지잖아요. 0은 숫자가 어떤 걸 곱해도 변하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한 달 유지비가 2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받는 월급이 세후로 250만 원인 사람과 300만 원인 사람은 나중에 되면 엄청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바꿔서 50만 원을 올리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인데, 여기에서 파이프라인을 한 가지만 더 만들면 50만 원을 더 추가로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사실 지금이랑 똑같은 직장에 계속 머무시면서 계속 인생을 거기서 쓰고 있으면 20년 뒤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직장 상사랑 똑같은 인생을 살고 계실 건데, 그게 여러분의 미래라면 싫으실 수 있잖아요. 물론 엄청 좋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희망적으로 다니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직장은 우리나라에 손에 꼽으니까요. 지금부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들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갑자기 2억 원이 공짜로 생긴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머릿속으로 당장 떠오르는 게 있나요? 이거 일시정지 하시고 한 10초 정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로 진행할게요.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게 나 갖고 싶었던 거 있는데 바로 쇼핑하고, 아니면 오마카세 되게 좋은 거 가서 먹고, 아니면 이참에 여윳돈 2억 원이 생기니까 해외여행도 한번 가보고, 아니면 차를 좋은 차로 자기가 갖고 싶었던 자동차로 바꾸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것들이 사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에서 사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감가상각이 되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나 명품 한정판을 사면 이거 시간이 지나면서 값어치가 오르는데요. 이런 식의 통계에서 벗어나는 특수한 사례를 찾아서 따지는 거는 저한테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금 말씀드린 사치라는 그 영역, 그 사치를 소비할 때, 자산이 돈을 만들어내고 있을 때 그것으로 소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2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구매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실 저 이 차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냥 포르쉐 마크라는 것만 알고 있고 이게 얼마짜리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2억 원짜리 스포츠카라고 가정을 하고, 방금 전에 생겼던 그 2억 원을 이 스포츠카를 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2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구매를 하면 월 유지비가 최소 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기름값, 보험비 이런 거를 싹 다 합치면 2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 근데 자동차를 운영하고 있으면 5년 뒤에는 감가상각이 50% 정도가 돼서 약 월 20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월 유지비랑 감가상각을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2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구매하게 되면 기분은 좋겠지만 한 달에 400만 원씩 계속 지출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게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돈을 쓰는 거는 실제로 최소화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구매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옷도 중고로 팔면 다 감가상각 되고요. 컴퓨터, 휴대폰, 가전제품, 가구 이런 거 다 중고로 팔면 실제로 구매했을 때보다 감가상각을 맞아서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너무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꿈꾸는 인생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나가는 연예인들 사실 부럽잖아요. 왜냐면 돈 많이 버니까. 외모는 별개로, 외모가 부럽다 이게 아니라 지금 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돈 얘기만 할게요. 이렇게 잘 나가는 연예인들 분들 중에 잘 나가다가 일이 끊겨서 더 이상 수입이 끊기면 소비 습관은 그대로면서 대중들한테 잊혀지고, 그러면서 비참하게 사시는 분들도 매체를 통해서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을 제가 비하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림을 넣은 건 아닌데, 여기에 지금 그림에 나오신 분들 중에 실제로 되게 유명한 지상파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걸그룹도 있고요. 1세대 아이돌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쿠팡 배송이 나쁘다, 카페에서 일하는 거, 서빙하는 거 나쁘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전 아이돌도 생활을 하다가 수입이 끊기면 다른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이 들어드리는 예시가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진 연예인들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돈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신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 말고 사실 대부분이 지금 보여드리는 분들과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산이 엄청 많으신 연예인들은 진짜 특수한 경우니까 그런 경우 제외하고 대부분들이 다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인데, 진짜 부자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사치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돈을 써도 씨가 마르지가 않아요. 자산을 써도 돈이 더 많은 돈을 생산해내고 있어요. 단적인 예시니까 그냥 예시로 참고만 하고 들어주세요. 일단 2억으로 스포츠카를 안 사고 자산을 굴리는 방법인데요. 본인 자산은 2억 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은행 대출을 3억 원을 받아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구매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아파트 경매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의 값어치보다 좀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고 나서 대출 3억 원에 대한 이자는 사실 지금 기준으로 거의 월 100만 원 정도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을 어떻게 하냐면요, 본인이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월세를 줘요. 보증금 2억에다가 월세 120만 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대출이자가 매달 100만 원씩 나가는 거는 임차인이 월세에서 12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내고 나면 순수익 20만 원은 내가 갖고요. 그리고 기존 자산이 2억 원 기존에 있었던 거는 실제로 아파트로 그냥 없어졌잖아요. 근데 보증금으로 2억 원을 다시 챙겼어요. 그러면 결과만 봤을 때 아파트 구매 전에는 현금 2억 원만 가지고 있었는데 아파트를 구매하고 나니까 현금 2억 원은 내가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월 20만 원의 추가 수익이 공짜로 생겨요. 여기서 살짝 비약을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를 한 번 구매하면 현금 2억 원은 그대로, 그리고 월 20만 원 추가 수익이 생기는데, 그럼 이거를 100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현금 2억 원은 그대로 있는데 월 2천만 원의 공짜 수익이 생기게 돼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부자 종류의 사람은 이렇게 2천만 원의 공짜 돈을 매달 만들어내면서 갖고 싶었던 차를 할부나 리스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어차피 감가상각이 돼도 공짜로 돈이 계속 나오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실제로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보다 매달 생기는 돈이 훨씬 커요. 400만 원의 유지비가 생긴다고 해도 2천만 원씩 들어가면 남는 돈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노력을 안 해도 돈 복사가 저절로 일어나서 이 돈으로 공짜로 사치를 해요, 부자들이.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가 제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예시니까 무조건 성공하는 방법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자랑 여러분이랑 비교를 하면 어때요? 사실 여러분들은 노동이 중단되면 돈이 끊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부당한 거 못 느끼셨어요? 이게 월급이란 내가 회사에 충성을 다해서 받는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회 손실에 대한 기회 비용으로 받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월급이라는 마약에 중독이 돼서 다른 생각을 못했을 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2억 원으로 스포츠카를 샀다면 2억 원은 점점 자산이 깎여 나가서 안 그래도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 자산의 규모가 점점 감소하잖아요. 근데 이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2억 원은 어떻게 돼요? 아파트 100채로 바뀌어 있고, 아파트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 새로운 임차인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10년 동안 계속 이 아파트를 유지했다고 해볼게요. 아파트 가격은 10년이 지나고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말씀드린 부자는 2억 원으로 현금을 계속 불려서 대출을 끼고 아파트 100채를 갖고 있었잖아요. 5억짜리 아파트 100채는 원래 500억이었는데 10년 뒤에 1000억으로 바뀌었으니까 증가한 자산은 500억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대출은 3억씩 100번을 받으면 대출금이 300억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 500억 순수익이 생겼으니까 500억으로 300억을 갚고 나면 순수익이 200억이 생겨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부자는 2억 원을 가지고 돈을 마구마구 쓰면서 결과적으로 스포츠카도 타고 다니고 다른 사치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2억을 가지고 10년이 지나서 사치를 펑펑 했는데도 200억이나 생겼어요. 근데 이 200억이 생겼는데 부자는 이 200억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현실에 실제로 이런 분이 있고 제 지인 중에도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허무맹랑한 소리냐 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태클 걸지 마시고, 저번 영상에 댓글에 어떻게 300억이냐 대출을 받을 수 있냐,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얘기라서 설명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하라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실제로 가능한 얘기라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게 됐어요. 이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하는 게 경매를 낙찰받은 잔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인데요. 경매로 소유권을 넘겨받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한 제도예요. 그래서 경매받은 그 경매를 입찰받은 금액에서 10% 정도는 본인 부담, 그리고 나머지 90%는 경락 잔금 대출로 해결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횟수도 거의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 경락 잔금 대출에 대한 거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되게 유명하신 이 분이 있는데 EBS 다큐에 나왔던 분이고 아파트 부자거든요.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아파트는 한 채, 그리고 저쪽 단지에 두 채가 있고 저 아파트에 한 채, 저쪽에 한 채에서 지금 이 동네, 이 아파트 단지에만 7채가 있고, 그리고 이 지역 전체에 100채 정도 아파트가 자기 아파트가 있고, 수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가 150채 정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300채 하고 2억 곱하면은 뭐 600억인데 뭐 1200억 정도 되고, 아파트 한 채당 3천에서 4천 정도만 투입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이면 600채니까 뭐 180억이 자기의 돈이 묶여 있다라고 하는데, 자기 돈이 180억이 있는데 나머지 1300억은 빚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굴러가고 있대요. 근데 빚도 바로 갚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갚으려고 하고, 빚은 솔직히 자기가 죽을 때 갚고 싶대요. 이자만 내고 싶대요.
이자만 내고 죽을 때 그 빚을 갚는 게 자기의 바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가지고 태클을 걸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됐고, 그 여기까지 얘기 들으셨으면 돈 벌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도 자산이라는 거 만들고 싶으시잖아요. 당장에 파이프라인 만들어가지고 자산 불리고 싶잖아요. 근데 돈을 어떻게 벌래요? 직장인들이 사실 많이 하는 거 있어요. 주식, 투자, 뭐 이런 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사실 엔비디아 주식 안 사놔서 후회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에 짤 되게 많이 돌더라고요. 아니면 비트코인이라도 10년 전에 구매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주식 떡상 종목 엔비디아 말고도 되게 많잖아요. 불닭볶음면 파는 삼양 거라도 좀 샀으면 됐을 텐데 뭐 이런 거 샀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괜찮아요. 앞으로도 뭐가 떡상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래 그걸 몰랐던 사람이니까 앞으로도 모를 거라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원래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뭐 주식이랑 가상화폐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뭣도 모르고 저 셀러의 정석이 설명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태클은 걸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이 그래프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실험을 했었던 건데 10개월 동안 실험을 했어요. 바닥에다가 주식 종목을 깔아놓고 원숭이가 돌을 던져서 나오는 그 제비뽑기 같은 그 결과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10개월 동안 해보고, 그리고 투자 전문가가 10개월 동안 달라붙어서 4명이나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투자를 비교를 해보니까 결과가 원숭이보다 전문 투자자가 투자를 못했어요. 그 비슷한 실험으로 영국에서 1년 뒤에 5살짜리 어린이, 그리고 점성술사, 그냥 점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속인, 그리고 투자 전문가, 이렇게 세 그룹이 투자 실험을 하는데, 어린이나 점성술사는 어린이는 그냥 제비뽑기 했을 거고, 점성술사는 기도라도 했을 거고, 투자 전문가는 이런 사람들한테 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개빡세게 투자를 하고 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투자 전문가들이 투자를 한 걸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투자 전문가가 점성술사 어린이한테 다 졌어요. 주식 투자 성공률 인터넷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5% 미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식을 해서 성공을 못할 확률이, 실패할 확률이 95%예요. 안타깝지만 뉴턴이 주식시장에서 돈 다 꼴고 현타 와서 한 명언이에요.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광기까지는 계산할 수 없었다. 사실 여기까지만 딱 얘기를 할게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나 자산 불리고 싶어서 나 주식 투자해야 되는데, 나 가상화폐 투자해야 되는데, 근데 셀러의 정석에서 개소리 하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돼요. 이 영상을 그냥 사실 보실 필요는 없고, 저는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거는 사업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사업을 안전하게 리스크 없이 차근차근히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사업 방식을 알려드리기 전에 물가랑 그리고 세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정도 전쯤에 2015년에 직장인 평균 점심 가격이 6,500원 조금 넘었었네요. 6,5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최근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2024년도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현재는 직장인 점심 평균 가격이 10,000원을 넘어가요. 계산을 해보니까 1.5배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은 1.5배 넘게 올랐어요. 진짜 안타깝지만 20대 기준으로 한번 연봉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2014년도 기준으로 제가 찾아봤고요. 2014년도에는 20대 연봉이 남녀 평균 2,373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2024년도 기준으로 좀 봐볼게요. 2024년도 기준에서는 2,453만 원. 비교해 보시면 100만 원도 안 올랐어요. 이게 구글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근데 이 결과물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평균 연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받는 돈은 거의 똑같아요. 점심 가격은 근데 점심값은 6,500원에서 10,000원이 넘어갔잖아요.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증가한 돈은 식당 아주머니가 다 가져간 거예요. 식당 주인이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마다 물가가 오른 이유를 다 다르게 생각하실 건데, 누구는 식당 음식 가격이 식당 주인이 올려서 그렇다고 식당 주인을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는 원자재 값이 올라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근데 물가가 왜 계속 오르는지 아세요? 이게 정부가 표를 안 떨어뜨리고 세금을 걷는 방법이라서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통화량을 늘리게 되는데요, 통화량이 늘면서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서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서 정부가 빚지고 있는 부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진짜 여기 나오는 이 그림처럼 돈을 찍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을 이렇게 찍어내면 왜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의 양이 증가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거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곳에는 세금이 같은 비율로 붙어 있어요. 단적인 예시로 부가세,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세금이 같은 비율로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도 그대로 증가를 하는데 점심을 6,600원을 먹었을 때는 세금을 600원을 가져가고요. 점심을 11,000원을 먹었을 때는 1,000원을 세금으로 가져가요. 이렇게 국가에서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물가는 점점 상승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자산이라는 거를 소유하고 있는 부자가 되시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산이 증가하는, 자산이 늘어나는 혜택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사실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봐요. 자산은 없고 돈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올랐으니까 실제로 같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20대 연봉이 2,400에서 2,50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월급이 200만 원 정도로 똑같아요. 20대 기준으로요. 근데 10년 전에는 같은 돈으로 밥을 300번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같은 돈으로 밥을 200번 밖에 못 먹어요. 같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줄어들었어요. 세금을 못 올리는 단적인 예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몇 개월 전까지 의사분들이 파업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사실 이 내용이 진짜 엄청 복잡한데 모든 이유들을 다 각설하고 이게 건강보험료가 갈수록 적자가 나고 필수 의료 쪽, 예를 들어서 흉부외과 같은 거 이런 데서는 단가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수가라고 하던데 이 수가가 안 맞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이 많은 내용들을 다 생략을 하고 결과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사실 건강보험료만 올리면 깔끔하게 해결이 돼요. 근데 건강보험료를 올리면 국민들이 노발대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정치권에서는 그냥 의사들을 두드려 패는 거예요. 쉽잖아요. 이 사람들, 이 의사들은 이기적이고 돈밖에 모르고 국민들 생명을 담보로 지금까지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비난의 화살이 의사들이 다 받아버리니까 우리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금은 그대로 놔두고 의사들을 두드려 패가지고 결과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올리는 걸 싫어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부는 세금 올리는 거를 무서워하니까 국민들의 눈치를 엄청 보고 있으니까 표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돈을 찍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금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특히 제 나이 또래들이 걱정 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낸 돈 다 못 돌려받는다고? 그러면 또 돈 찍어내겠죠. 인플레이션 겪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노후에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여러분들의 돈은 이 200만 원에서 어차피 큰 차이가 발생 안 할 거예요. 증가를 해도 진짜 코딱지만큼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10년 전 월급이랑 지금 월급이랑 같은 것처럼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연금 올려주겠다고 말은 하겠지만 실제로 크게 오르진 않을 거거든요. 물가보다는 무조건 이런 게 적게 올라요. 지금 기준으로 2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 지금 제 나이 또래가 이 연금 200만 원 정도를 받을 때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4분의 1만 가능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금 얘기까지 하면 월급 받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불만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연봉을 1억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는 바로 계산이 되잖아요.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연봉 1억의 실수령액, 월 실수령액의 금액은 650만 원 정도 돼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직장인이 3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선불로 내고 그리고 나서 월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꾸준히 월급만 받으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세금은 당연히 선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사업하시는 분의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사업하시는 분이 월 1,000만 원을 번다고 가정을 하면 세금을 언제 내요? 세금은 부가세는 1년에 2번, 소득세는 1년에 1번. 그러니까 부가세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년에 2번이면 6개월에 한 번씩만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6개월 동안 모았다가 세금을 후불로 내요. 그러면 이 300만 원씩 차이가 월 발생하니까 이게 6개월 동안 모이면 거의 1,800만 원, 약 2,000만 원 정도의 세금 차이가 발생해요.
사업하는 사람도 직장인도 월 1,000만 원 번다고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나면 2천만 원 정도의 자본 차이가 발생하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을 가지고 돈 넣고 돈 먹기 이런 표현을 좀 쓰시거든요. 보통 내가 투자한 돈 대비해서 결과로 만들어지는 돈이 1.5배를 걷어들인다 생각하고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이 2천만 원은 아마 3천만 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2천만 원의 차이가 실제로는 더 큰 차이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좀 더 불합리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게, 2천만 원을 사업하시는 분이 2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소비했을 거잖아요. 2천만 원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용한 돈만큼 세금을 깎아줘요. 사업하시는 분이 돈을 사용해서 돈을 만들려고 했는데 돈을 깎아줘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차이가 제가 말씀드린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금에 대한 내용은 지금 당장 복잡하니까 완전히 이해를 못 하셔도 되는데, 세금에서 생기는 차이 때문에 나중에 이게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으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물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물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찾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사업은 세금이 후불이니까 그만큼 기회가 더 많고 차이랑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사실 실력이잖아요. 내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돈을 더 쓰고 그걸로 돈을 더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세금을 더 줄이고, 이런 게 사실 다 실력이고 노하우인데, 여러분들은 사실 연두색 번호판 보시면서 부들부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뉴스를 보고 좋아하셨을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뀌면 법인차 함부로 못 끌고 다니겠네, 이렇게 좋아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막상 지금 시행 중인데 어때요? 물론 법인차량 많이 줄었다라고 하지만 도로에 보면 부자들이 그냥 연두 색깔 번호판 달고 그냥 다니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연두 색깔 번호판 보면, 아, 연두 색깔 번호판 이거 달고 다니면 쪽팔려서 못 탄다고 하더니 잘만 타고 다니네, 이러면서 욕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욕만 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분이 이제 연두색 번호판을 탈 차례예요. 연두색 번호판 차량을 타시면서 세금도 줄이시고, 이 연두색 번호판만 보시면서 욕만 하지 마시고 차를 타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 사업 시작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사업으로 시작하시기보다 부업으로 차근차근히 진행을 해 나가시면서 규모를 키워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바로 하실 수 있는 사업을 제가 좀 적어놨어요. 이 부업 종류에 관한 영상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간단하게만 좀 언급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블로그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시간 투자를 하시면서 글을 고퀄리티로 적으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전문 지식이 있으시면서 소재가 다양한 분들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소재가 떨어지니까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유튜브는 블로그처럼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 좋긴 한데, 관종이신 분들 재밌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소재 하시면 좋고, 그리고 편집 장비나 영상 장비가 좀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감당할 수 있다 하시면 하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좀 진입 장벽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편집하는 것도 다 돈이고요. 영상 장비 초기 비용이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전자책은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이 있거나 좋은 정보가 있으면 쓰는 게 좋긴 한데, 전자책에 들어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전자책을 쓴 그 사람의 인지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전자책을 쓴 사람의 인지도를 보고 그 사람을 믿을만 하니까 구매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사실은 전자책에 있는 그 내용보다도 인지도가 있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나 유튜버 분들이 전자책을 더 많이 잘 파는 것 같아요. 또 인스타그램은 얼굴 예쁘고 잘생기고 하시면 너무 좋고, 옷 잘 입으시고 하면 좋고, 컨텐츠가 또 다양하신 분들은 이 컨텐츠가 마르지가 않으니까 하시면 또 좋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해외 구매 대행은 여기도 진입장벽이 조금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되시고 마켓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거 내가 다 알아본 방법인데, 이거 지금 싹 다 레드오션인데, 와, 뭐 뻔한 얘기를 하고 있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방법은 지금 시작해도 무조건 되는 방법들이에요. 근데 안 될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망한 이유를 찾아서 보거든요.
망한 이유를 실패한 이유 이런 거를 찾아보시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위안 삼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윈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CEO가 있어요. 제가 해외 구매 대행을 하니까 이 타오바오,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사이트들이 네이버보다 훨씬 더 큰 사이트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산이 31조래요. 네, 31조. 방시혁 대표님이 3조 조금 넘어가는데 마윈이 10배 정도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있어요. 훨씬 부자잖아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가난한 이유.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 얘기하고, 작은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면 돈 별로 못 번다고 하고, 큰 비즈니스라고 하면 나 지금 돈 없다고 하고, 새로운 거 한번 시도해보자. 그러면 경험이 없다고 하고, 전통적인 비즈니스 한번 해보자. 어렵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라고 하면 그거 위험한 거잖아. 다단계잖아. 이렇게 말하고, 상점 같이 해볼까? 나 자유가 없는데? 새로운 사업 한번 시작해보자. 그거 전문가가 없어서 안 돼. 그 사람들한테는 공통점이 있다. 구글이나 포털 사이트에 물어보기 좋아하고, 희망이 없는 친구들한테 의견 듣는 걸 좋아하고, 자신들은 대학 교수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정작 장님보다 적은 일을 한다. 그들에게 물어보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은 대답할 수 없다. 내 결론이 이렇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마윈이라는 분이 한 얘기예요. 저한테 뭐 이렇게 저 사람 말을 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좋아하는 CEO예요. 좀 상투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심장이 빨리 뛰는 것만큼 행동을 더 빨리 하고, 그리고 생각해보지 말고 그냥 해라. 가난한 사람들은 이거 하나 때문에 다 실패하는데 그 사람들은 기다리다 끝난다. 그러면 자신한테 물어봐라. 당신은 가난한 사람인가? 저도 이 얘기에 좀 마음이 움직여서 좀 보여드리게 됐어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부업들이 레드오션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시작해도 무조건 잘 되시는 분들이 항상 있거든요. 유튜브나 뭐 보시면은 나오잖아요. 항상 이거 지금 시작해도 잘 되시는 분들이 항상 있어요. 여기 있는 게 레드오션이 된 이유는 그만큼 괜찮은 일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라도 하나 골라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해외 구매 대행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여기 유튜브 제 채널에서 공짜로 그냥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매 대행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구매 대행도 무자본으로 시작하실 수 있으시고, 리스크가 거의 없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때랑 장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얼마 전까지 코로나 때 노트북 하나 들고 다니면서 디지털 노마드 하고 싶다라고 꿈꾸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해외 구매 대행이 디지털 노마드,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제 채널에서 해외 구매 대행을 완전히 공짜로 가르쳐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공짜로. 근데 왜 공짜로 알려주나? 셀러의 정석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구매 대행을 여기서 그냥 공짜로 가르쳐 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그리고 구독자 숫자, 영상 조회수, 이런 게 저한테 엄청 큰 힘이 돼요. 제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제가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됐어요. 지금은 2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완전 학고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또 되게 많은 기회가 생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키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공짜로 그냥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영상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냥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생각하고 고민해가지고 찾아보고, 블로그 하다 망한 이유, 유튜브 1년 동안 하다가 접은 이유, 이런 거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마음이 갈 때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 시작하시면 분명히 잘 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고요. 앞으로도 잘 되는 사람이 계속 있을 거니까 그게 여러분이 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나는 뭐가 잘 될지 모르겠으니까, 하루에 내가 지금 여유 시간이 6시간 있으니까 시간을 쪼개서 블로그 2시간, 유튜브 2시간, 인스타그램 2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나눠서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 골라서 몰빵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를 골라서 몰빵을 하실 때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아지고요. 시간을 2시간씩 나눠가지고 쓰는 사람보다 하나에 6시간을 쓰는 사람이 훨씬 더 결과가 잘 나와요. 제가 무슨 정신교육처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차피 나중에 후회하실 거고, 후회하는 인생 여태까지 계속 살아왔잖아요. 뭐 후회 안 하시는 분들, 뭐 후회 아예 안 하셨던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 제외하고, 근데 2, 3년 뒤에 결국에 또 후회하는 분이 계실 거거든요. 내가 지금 저 셀러의 정석 채널에서 공짜로 가르쳐 주니까 또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하나 골라서 하려고 했는데,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채널에서 지금 여기 채널에서 가르쳐주는 거 그대로 배워서 해외 구매 대행 해서 예를 들어서 잘 됐어요. 아, 그러면 2, 3년 전에 나도 할 걸. 저 사람이 할 때 나도 할 걸. 이렇게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할 사람은 하고 어차피 안 할 사람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구매 대행을 간단하게 지금부터 실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사업을 진행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니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뒤로 가기 그냥 하시고 재밌는 거 찾아서 보세요. 뭐 블로그 하다 실패한 이유, 뭐 해외 구매 대행 하다가 접은 이유, 이런 거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냥 이게 좀 자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불편하다고 이 채널에다가 악플 달 시간에 이 중에 하나 골라서 어떻게 할까,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관심 있으신 분들만 잘 들어주시면 돼요. 실제로 구매 대행이 온라인 판매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쇼핑몰의 구조인데, 고객이 구매를 하면 판매자가 직접 배송을 해주는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온라인 판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구매 대행은 조금 더 복잡해요. 근데 이거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되게 간단하거든요. 처음 보셔서 복잡해 보일 건데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릴게요. 나중에는 하시다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소비자가 판매자한테 구매 요청을 하면 판매자는 물건을 보내주기는 보내주는데 중간에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따로 보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구매 대행이거든요. 근데 이 판매자가 중국에 살고 있고, 저희는 중국 구매 대행을 하고 있고요.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보내주는 거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판매자가 중국에 직접 살고 있으면 중국에서 자기 집에 택배를 받아서 재포장을 해서 국제 택배로 고객한테 보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중국에 있는 배송업체가 원래 판매자가 중국에 살면서 국제 택배를 보내줘야 되는 그 일을 대신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곳을 배송을 대신해주는 곳, 배송을 대신해주는 배송대행지라고 해서 줄여서 배대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배대지에다가 물건을 보내서 배대지에서 고객한테 보내주는 거. 중간에 통관을 한 번 더 하고요. 이게 프로세스의 전부 다예요. 그래서 구매대행 프로세스는 이게 다고요. 구매대행 하는 방법을 좀 차근차근히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이 영상 보시면 구매대행을 가르치는 구매대행 강사분들이 싫어요를 좀 많이 누르시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확신하는데 다른 구매대행 강사분들이 돈 몇백만 원씩 받고 하는 강의 퀄리티보다 여기에서 무료로 들으시는 게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을 거예요. 저는 당연히 구독자가 많아지면 좋으니까 계속 이렇게 공짜로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 강의 보시면서 따라 하실 분들만 따라 하시면 되시고, 아, 지금 나 구매대행 뭔지는 알았다, 해외 구매대행 뭔지는 알겠다, 근데 나는 준비가 아직 안 됐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링크 저장하셨다가 나중에 지금 이 뒷부분부터 추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이랑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되게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렇게 5가지예요. 지금 이거 나 빨리빨리 나 진행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제 강의 중에 구매대행 맨땅 가이드라고 하는 영상이 있어요. 매년 새로 찍을 거거든요. 이번 연도 2025년도에 새로 찍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돼요. 여기서 지금 끄시고 구매대행 맨땅 가이드 보시면서 바로 공부를 하셔도 되시고, 지금 이 영상을 이어서 시청하셔도 되시고요. 오늘 가르쳐 드릴 거는 이거 5가지예요.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보시면서 차근차근히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1번부터 그냥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홈택스에 들어가신 다음에 로그인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세 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신청, 신고, 여기서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여기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여기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위쪽에는 휴대폰 전화번호만 입력하셔도 되시고요. 이 아래쪽에 주의해야 될 것만 제가 빨간색 네모로 쳐놨어요. 대표님들께서 이거 보시면서 따라 하실 때 해당이 되시면 예, 아니면 그냥 아니요 놔두셔도 돼요. 지금 등록하려고 하는 그 주소지가 내가 임차를 한 경우, 내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예,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등록하려고 하는 그 사업장 주소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 선택해 주시면 돼요. 아닌 경우에는 아니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통신 판매를 하실 건가요? 이 통신 판매라는 거는 온라인 상거래를 의미하거든요. 온라인 판매. 네, 그 해외 구매 대행도 온라인 판매이기 때문에 예 버튼 누르시고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상호명에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상호명 그냥 넣으시면 되는데, 이름 짓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잘못 지으면 되게 촌스럽게 나오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게임 닉네임 생성기 좀 추천드릴게요. 게임 닉네임 생성기 그냥 구글에서 검색했고요.
뭐 이런 데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시고, 예를 들어서 영문, 네, 영문으로 5글자 그냥 이렇게 뭐 결과 계속 만드실 수 있거든요. 결과 이렇게 계속 만드실 수 있는데 나는 만약에 사이러스로 하겠다. 내 사업자 이름 사이러스로 하겠다. 괜찮잖아요. 만약 이렇게 안 지었으면 자녀분 이름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름이 개똥이었으면 개똥이네 마켓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게임 닉네임 생성기로 보시면 예쁘게 좀 잘 만들어줘요. 지방시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겠죠. 뭐 이사벨, 토우마 이런 식으로 사업자 그냥 여기서 이름 난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고르셔서 사업자 이름이 사업자 상호명이 예쁜 거를 떠올리긴 힘든데 있는 것 중에 예쁜 거 고르는 건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닉네임 생성기에서 사업자 이름 고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해요. 여기서 이제 별표로 되는 건 다 넣어주시고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 계약서 꼭 필요하거든요. 그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사업장 소재지를 넣으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임대차 내역을 다 적어주시면 되는데 임대차 입력 수정 눌러주셔서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넣어주세요. 근데 여기에서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신 분들, 내 집도 아닌데? 라고 하셔서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룸에 살고 계셔도 아니면 고시원에 살고 계셔도 거기서 받은 임대차 계약서로 사업자 등록하는 거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조차 없으신 분들은 부모님 집에다가 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비상주 사무실이라는 건데 비상주 뜻 아시잖아요. 내가 상주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무실이 있어요. 그 사무실을 여기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고르시고 신청을 하시면 연간 요금이거든요. 네, 6개월 요금이거나 연간 요금인데 이렇게 하시면은 임대차 계약서를 받아서 해당 지역에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잘 몰라요. 근데 비과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게 좀 있기 때문에 비과밀을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아무 지역이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여기에 잘 넣고 빈칸 잘 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비상주 사무실 여기서 신청하셔도 되는데 나 여기 말고 다른 데 찾아서 더 저렴한 데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다른 데 찾아서 다른 데서 비상주 사무실 계약하시고 그 임대차 계약서로 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가 조금 저렴한 편이라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하실 분은 여기서 하시고 여기서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내역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하단에 업종 목록에서요. 업종 입력 수정 눌러주시고 여기서 해외 직구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면 검색 결과에서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그냥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주 종목을 선택을 했어요. 그냥. 그리고 검색을 다시 해외 직구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을 다시 하시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목록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일 하단에 코드는 47911 여기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부업종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해외 직구 대행업으로 부업종을 선택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업자 등록을 한번 하시고 나면 해외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온라인 판매업도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자 하나로 그렇게 두 가지를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물론 세금 처리할 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완전 상관없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업을 하실 수도 있어서 그거를 주 종목으로 등록을 하고 해외 직구 대행업을 부종목으로 등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업종 등록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 하단에 선택사항은 인허가 사업 여부 그냥 부 해주시고요. 근데 이거 본인이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 여 하시고 이것도 뭐 해당되시면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니까 없음. 그리고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그냥 여 해주세요. 그리고 사업자 유형은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간이 사업자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일반 사업자는 자동으로 전환이 돼요. 매출이 많이 나오게 되면 자동 전환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일반 사업자로 먼저 하실 필요는 없고 처음 하시면 간이 사업자 하시면 되시고 이 아래쪽도 보시고 해당이 되면 그냥 선택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고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서 회사에서 알면 어떡하지? 투잡하면 안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나?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회사에서 대표님들이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해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게 되냐면요. 회사에서 4대 보험을 정산해가지고 4대 보험 처리를 할 때 대표님이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대표님의 소득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4대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알 수가 있어요. 사대보험 되게 많이 나왔네. 뭐지? 왜 다른 사람보다 똑같은 직책, 똑같은 월급 받는 사람보다 이 사람 왜 세금이 더 많이 나오지? 하는 경우에 알아차릴 수 있는데, 그때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 되면, 그 정도로 세금이 많이 나와서 회사에서 알아차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직원을 거느릴 만큼 사업체가 커져 있을 거고, 그러면 회사를 다닐지 말지, 내가 사업을 더 확장을 시킬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행복한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잘 모를 거니까 그냥 등록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이 완료가 되고 나면 빠른 경우에는 당일날 뭐 3시간 정도 안에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영업일 기준으로 웬만하면 다음날에 사업자 등록이 완료가 될 거예요. 대한민국이 행정 처리가 되게 빠른 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루 안에 다 되고, 그러고 나서 문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사업자 등록이 됐다라고 문자를 받으셨으면 사업자 등록증 출력을 해서 가지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홈택스에 로그인 당연히 해주시고,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신청 신고, 여기에서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들어가셔서 사업자 등록증을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그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받는 사유란에다가 뭐 적으셔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분실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은 꼭 다운로드를 받아 놓으시고요. 사업자 등록은 여기까지고, 지금부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 가입하는 거 가르쳐 드리도록 할 건데,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 검색하시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셔도 상관없으시고 이메일 아이디로 가입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저는 네이버 아이디는 기존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용하던 게 있어서 이메일로 가입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 로그인할 아이디에다가 저는 이메일 주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넣어주고요. 이메일 인증 버튼 한번 눌러서 인증해 주도록 할게요. 이메일 확인하고 인증번호 넣었고요. 그리고 하단에 이름이랑 전화번호 넣도록 할게요. 네, 전화번호도 인증하고요. 네, 그리고 필수 항목은 체크를 하고 가입 버튼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말고 네이버 커머스 가입이 완료가 됐거든요. 네이버 커머스 가입이 완료되고 나면 스마트 스토어 가입을 또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센터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도록 할게요. 여기 이메일 버튼은, 여기 이메일은 2차 인증 이메일이거든요. 그래서 가입하셨던 이메일 말고 다른 이메일 넣고 인증하셔도 됩니다. 저 일단 인증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인증 완료가 됐고요.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사업자 회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개인이 그냥 판매자로 가입이 가능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가 아닌데 그냥 개인이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에 제한을 좀 두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업자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하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시기 때문에 닫기 버튼 누르고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해외 사업자라고 있는데 해외 구매 대행이지만 대표님들은 해외 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사업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표님들 개인 사업자시니까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 증명원, 여기 두 개 다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거 가능하시고, 그리고 개인 통장 사본 필요하시고, 인감 증명서는 지금 당장에는 필요는 없는데 미리 발급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시간 되실 때 동사무소 가셔서 행정복지센터 가셔가지고 인감 증명서 발급 받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다음 버튼 눌러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빈칸에다가는 대표님께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으신 거기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와 있을 건데 그거 보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넣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넣으시고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네이버 쇼핑 켜주시고요. 확인 누르고 다음 버튼 눌러줄게요. 업태 업종은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업종은 해외 직구 대행업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통신판매 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미신고로 하시고 대표자 1인 대표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휴대전화 인증해 주시면은,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URL도 넣으시면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 이름이랑 스마트 스토어 URL, 아이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막 지어도 되긴 하는데 좀 신중하게 넣어주세요. 나 예쁜 이름 잘 못 떠올리겠다 하는 경우에는 닉네임 생성기에 있는 거 그냥 넣어주세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URL은 사실은 수정이 불가능해요. 스마트 스토어 이름만 수정이 가능하고요. 한 번만. 네, 그래서 잘 지어주시고, 소개글은 안녕하세요 해외 구매 대행 스토어입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렇게 하시고 다음 버튼 눌러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고객 전화번호는 고객들한테 노출되는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대표님들 개인 핸드폰 번호를 하시기보다 투넘버를 쓰시거나 또는 나중에 아톡 가입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아니면 제 채널에 아톡 가입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인터넷 전화번호 만드셔서 여기 고객센터 번호에다가 집어 넣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상단에 대표 상품 카테고리는 그냥 패션 잡화 선택하고 상품 판매 권한 신청해 주시고 해외 상품 판매 체크해 주세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 상품 배송 유형은 택배, 수입 형태는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저는 정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출고지 주소는 해외 누르시고 제가 여기에다 넣어야 되는 출고지 주소는 더보기란에다가 적어 놓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주소를 적어 놓은 거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 더보기란에다 넣어 놓을 테니까 여기 출고지 주소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고지 연락처도 필수란에다가 저랑 똑같이 그냥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반품 교환지는 그냥 국내 사업장 주소랑 동일 누르도록 할게요. 정산 입금 계좌는 대표님 그 통장 사본 있는 계좌번호 넣으시고요. 그리고 대표자 명의랑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그 대표자 명의랑 똑같아야 돼요. 은행 계좌 인증했고요. 담당자 정보 확인하고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네, 여기다가 사업자 등록증이랑 사업자 등록 증명은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스마트 스토어 가입 신청은 완료가 됐어요. 제가 토스페이먼츠 신청하는 주소는 더보기란에다 남겨 놓을 테니까 그냥 그대로 들어가셔서 바로 신청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받으셔야지 온라인 판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통신 판매업 신고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전체 동의 하시는데 선택 빼시고 그리고 동의하고 시작하기 눌러줄게요. 여기서는 공동 대표자가 없어야 하니까 1인 대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요거는 영상 앞부분에 조금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1인 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상태여야지 통신 판매 신고가 잘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했어요 버튼 눌러주실게요. 여기다가 사업자 등록번호 넣으시고 회사 이름도 사업자 등록증에 나온 거 그대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다음 버튼 눌러주도록 할게요. 성함 적으시고 이메일 적으시고 그리고 휴대폰 번호까지 넣고 다음 버튼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면 주민등록번호랑 통신사 이용해서 인증번호 받으시고 인증번호를 핸드폰을 보시고 넣어주세요. 그리고 인증하기 눌러주시고 대금 받을 계좌 그냥 아까랑 똑같은 거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님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을 해주세요. 이름 확인하시고 맞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기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아니요라고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어떤 상품 판매하고 있나요에다 생활용품 적으시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아니요 눌러주시고 가장 비싼 판매 상품 가격대 그냥 이거는 30에서 50만 원 그냥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품이 배송 완료된 데는 구매 대행이니까 2주 선택을 해주시고 해외 상품을 국내로 들여거나 국내 상품을 해외로 판매해요 눌러주시고 다음 버튼 눌러줄게요. 사업자 등록번호랑 회사명 확인해 주시고 회사 이름은 영어로 입력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입력을 하시냐면 영문 이름은 영문 이름 변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에 영문 변환기 우체국 사이트가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대표님의 상호명 한글로 입력을 해주시면은 영어로 나와요. 그 영어를 복사하셔서 토스페이먼츠에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개업일이나 사업장 주소는 사업자 등록증에 나온 거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다음 버튼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표자 정보 확인하시고 대표님께서 살고 계신 실거주지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거주지 주소는 사업장 주소랑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하시면 되시고 다른 경우에는 수정하셔가지고 직접 살고 있는 주소를 넣고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건상 영문 이름까지 이 아래쪽에다가 적으셔야 돼서 영문 이름까지 꼭 적어주세요. 여건이랑 동일하게 적으셔야 돼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업을 하는데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여권 정보가 필요할 때가 꼭 있어요. 그래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시면서 또 여건이 없으신 분들은 여건을 돈이 조금 들더라도 한 몇만 원 안 하니까 여건을 꼭 발급받으셔서 가지고 계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요거 여건도 꼭 준비를 해주시고 지금은 바로 안 써요. 여건도 꼭 준비를 해주세요. 준비되고 나면 다음 버튼 눌러서 넘어갈게요. 여기에서는 그냥 결제 정산하시고 아니요 하시고 다음 버튼 출처는 사업소득이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넣으시고 그리고 여기 체크하신 다음에 신청 완료 버튼 눌러주세요. 좀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통신 판매업 신청을 이어서 하시면 되는데 생년월일 6자리 그리고 휴대폰 번호 통신사 하셔가지고 인증 받아주세요. 다 입력하시고 나서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간편 인증 수단 저는 그냥 카카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까지 받아주세요. 카카오에서 인증이 완료되고 나면 인증 완료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증 완료 누르고요. 네, 그리고 주요 판매 상품은 그냥 종합물 체크하시고 그냥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메일이랑 실제 거주지 확인하셔서 입력하시고 다음 버튼 눌러주도록 할게요. 다음, 통신 판매업 신청이 완료가 됐어요. 카카오톡 보시면 통신 판매업 신청됐다고 알림이 올 건데, 통신 판매업은 나중에 등록비만 내면은 이제 통신 판매업 신고가 완료가 돼요. 사실 좀 복잡하게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토스페이먼츠에서 빈칸만 입력을 하면 통신 판매업 신고를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쿠팡 판매자 센터 가입 이제 해보도록 할 건데, 검색창에 쿠팡 윙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그리고 쿠팡 윙에 들어가셔서 아래쪽에 있는 판매자 회원 가입 있죠? 여기 버튼 눌러주세요. 회원 가입 눌러주시고 여기 빈칸 다 채워주세요. 아이디, 비번, 이름, 이메일 다 채워주시고 휴대폰 번호까지 다 확인하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그리고 여기서는 해외 직구 병행 수입 눌러주시고요. 아래쪽에 필수 항목만 다 체크하고 나서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하기 눌러줄게요. 여기서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할 카테고리는 그냥 생활용품 누르고 확인 버튼 누를게요. 쿠팡 가입이 완료가 됐어요. 통신 판매업 신고가 완료가 되면 이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영문 버전에서 한글로 다시 보면 이런 화면이 똑같이 뜰 거예요. 쿠팡 윙 가입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사업자 인증하기는 통신 판매업 신고가 완료되고 나면 사업자 인증하기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남은 게 배송 대행지 가입이랑 반자동 프로그램 가입이 남아 있는데, 요거까지만 좀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에이셉 배대지라고 검색을 하시면 에이셉 배송 대행지 주소가 나오는데, 요거 제가 링크를 또 더보기란에 남겨 놓을게요. 에이셉 눌러서 보시면 회원 가입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아이디, 비번, 뭐 네이버 회원 가입해도 뭐 상관없어요. 네이버나 카카오로 가입하셔도 되는데, 일단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고, 사업자 회원으로 하셔도 되시는데 사업자 회원으로 굳이 안 하고 개인 회원으로 가입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세무 처리할 때도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회원으로 굳이 안 하셔도 되세요. 일단 여기에다가 입력할 거 입력 다 하시고, 그리고 추천인 아이디에다가는 영문으로 탑셀러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VVIP부터 활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VVIP부터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시고, 여기에서 사업자 회원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시면 사업자 정보를 좀 더 추가할 수 있는데,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싶으시면 가입하시면서 여기에다가 빈칸 다 채워 넣으시고, 항목 1에는 여기 항목 1에는 업태 넣으시면 되는데, 도매 및 소매업 넣어주시고, 항목 2에다가는 해외 직구 대행업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판매자 유형은 구매 대행 사업자, 판매자 부호 그냥 빈칸으로 남겨 놓으시고, 추천인 아이디만 잘 적어주시면, 탑셀러라고 잘 적어주시면 VVIP로 사용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입력하시고 회원 가입 해주시면 되세요. 배송 대행지 사용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미리 가입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여기 가입하시고 즐겨찾기 추가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가 배송 대행지 가입이고요. 반자동 프로그램 가입하는 거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 이 반자동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원래 해외 쇼핑몰, 저는 지금 타오바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해외 쇼핑몰에 있는 거를 대표님들께서 여기 지금 제가 적어 놓은 오픈마켓이라고 하거든요. 이 오픈마켓에 싹 다 가입을 하시고 여기에서 판매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업로드를 하실 때 해외 쇼핑몰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업로드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반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해외 쇼핑몰에 있는 거를 반자동 프로그램에다가 연동을 시켜가지고 반자동 프로그램에다가 해외 쇼핑몰에 있는 제품을 저장해요. 그리고 반자동 프로그램에서 클릭 한 번에 지금 여기에 있는 마켓들에 싹 다 연동을 하고 나서요, 반자동 프로그램에서 클릭 한 번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오픈마켓에 싹 다 업로드가 돼요. 심지어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수집과 동시에 옵션명이 25자 이내로 줄어들고 상품 태그까지, 실제로 상품을 판매할 때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완성이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모든 이미지를 수집과 동시에 이미지가 올 번역이 되는데, 요거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반자동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다. 반자동 프로그램은 해외 쇼핑몰에 있는 제품 정보를 반자동 프로그램으로 저장한 다음에 반자동 프로그램에서 나머지 오픈마켓에다가 다 뿌려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반자동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영상 링크에 걸어 드릴게요. 궁금하신 분은 그 링크 보고 따라 해주시고, 저희가 사용하는 반자동 프로그램은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반자동 프로그램 중에 가장 저렴한데, 저렴한 거 대비해서 성능이 제일 좋은 거를 쓰고 있어요. 가격 대비 성능이 제일 좋은 거를 골라서 쓰고 있고,
구글에서 픽투셀이라고 검색을 했고요. 스폰서도 있긴 한데 스폰서 링크 말고 저는 아래 거 눌러주도록 할게요. 네. 아래에 있는 픽투셀 버튼 눌러서 픽투셀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회원가입 버튼 눌러주시고 지금 제휴가 되어 있어서 좀 더 저렴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아무거나 가입하셔도 되는데 네이버로 하셔도 되시고 뭐 이메일로 가입하셔도 돼요. 일단 저는 네이버로 한번 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입하고 여기 보시면은 필수만 하시고 동의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강사 추천인 코드 넣으라고 나오는데 여기다가 탑셀, TOPSEL 이렇게 넣어주셔야 할인된 가격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가입하실 때 유튜브 보시고 그냥 TOPSEL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서 선택은 그냥 빼줄게요. 선택 빼고 필수만 입력을 하시고 동의하고 가입 버튼 눌러줄게요. 이렇게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훨씬 더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내용을 빨리빨리 난 더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매된 맨땅 가이드랑 구매된 공략집 찍어 놓은 강의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세요. 픽투셀 같은 경우에는 TOPSEL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처음 결제하실 때 15% 할인을 받고 결제를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에 결제하지는 마시고 영상 강의를 들으시면서 무료 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 그때 결제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당장 결제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차근차근히 하시면 돼요.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는 마세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유튜버 분들 하는 얘기, 좋아요랑 구독 버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댓글까지 또 적어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업에 관련된 영상도 이제 찍게 되어서 이 영상 시리즈도 좀 기대를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